자, 오늘은 이제 백트래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백트래킹. 이제 백트랙 하면은 백트랙. 그러니까 발자국을 따라가다 이런 의미죠. 발자국을 따라가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걷는 것처럼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면서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의미죠. 백트래킹. 이제 백트래킹 하면은 이제 뭐 그 상대방이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어휘를 따라갈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예상대로 A사에서 가격 인하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10% 정도 더 인하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일단 조건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의 의미를 반복하면 그래 조건을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이제 말 따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제 이 말을 요약한다면 A사의 가격이나 협상에 대한 상담이군, 이렇게 이제 말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키워드를 대신한다면 A사 10%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백트랙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되, 자, 어떤 핵심 단어를 따라 하거나 핵심 어휘를 따라 하거나 문장 전체를 따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백트랙. NLP에서 이제 이 백트랙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룹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에 뭐 상대방의 눈빛, 표정, 신체 언어를 따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목소리를 따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말의 내용을 따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백트랙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은, 자, 이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반복하기, 뭐, 바꾸고 말하기, 뭐, 요약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기,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반복하기는 가장 쉬운 거죠. 뭐, 어제도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반복하기,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뭐, A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왠지 살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B가 요즘은 왠지 살맛이 안 난다고요,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해주는 거죠.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네요 라고 할 때 맞아요,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요즘 경기가 썩 안 좋아요 라고 할 때, 맞아요,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A가 얘기할 때, 그렇네요, 좀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죠. 자, 나의 말을 누군가 반복해 주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야, 저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 내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겠구나. 뭐 어떤 수용 존중이 되겠구나. 공감적 이해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을 쉽게 하고 싶은, 이러면 마음이 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말을 반복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는 말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뭐 쌀쌀하네요, 힘들다고요, 뭐 이렇게 이제 모든 말을 다 따라 한다면은, 왜 저 사람 내 말을 다 따라 하지, 오히려 반감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것을 모든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잠깐 제가 소개했는데 1, 2, 3 합법을 제가 소개했어요. 1, 2, 3 합법. 내 이야기는 1분 이내로 끝내고 상대방에게 2배 이상으로 말을 더 많이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2분 안에 3번씩 리액션을 한다. 2분 안에 3번씩 참여해서 반응을 보인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2분 안에 3번이라는 것은 한 40초 단위로 리액션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 반복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말을 다 반복해 주는 게 아니라 뭐 40초에 한 번씩, 또는 뭐 40초 아니더라도 뭐 1분, 2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어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 반복을 해야 되지, 모든 말을 반복해 버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역효과. 왜 저 사람 내 말을 다 따라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조금 어떤 대화가 끊어질 정도가 되면 중간에 이제 리액션을 하는데, 그 사람 핵심적인 말을 반복해 주는 거죠. 요즘은 왠지 살맛이 안 난다고요?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맞아요. 요즘 경기가 좀 힘들어요. 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말을 한번 반복해 줌으로써 자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든다. 뭐 이런 뜻이죠. 이 반복하기는 뭐 그렇게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잘 하실 것 같아요. 특히 강의나 상담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게 아마 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 바꾸고 말하기. 이제 바꾸고 말하기는 반복하기가 좀 비슷한데 똑같은 말을 내 언어로 소화를 시켰어.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켰어. 내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이제 바꾸고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당신은 지금 뭐뭐라고 말하고 있군요. 자, 바꾸고 말하면 뭐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으로는 뭐뭐라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말로 반복해 준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켰어.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직장 시간에 실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니기가 싫어요. 라고 A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직장 시간에 관한 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승균 씨, 이제 자살한 이승균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승균 씨가 나는 약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술집 여자한테 내가 이끌려서 속았어. 나도 모르게 약물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복용을 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막 약물 복용했다고 나를 욕하고 또 내가 출연하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제작사들은 전부 나를 다 잘라버리고 요즘 막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승규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왜곡된 이미지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다는 이 상황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바꿔 말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뭐뭐라는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이런 뜻이군요. 자, 이런 이제 방식의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약하기는 이미 제가 뭐 최근에 한 두 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요약하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은 이제 어떤 주제를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이제 이 요약하기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상담을 할 때도 같은 원리인데 일테면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제 했던 상담을 정리하면서 오늘 새롭게 상담을 한다고 할 때, 또는 어제 했던 교육을 정리하면서 또 오늘 새로운 교육을 한다고 뭐 가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같아요. 자, 어제 우리 이사님하고 아침에 줌 미팅을 하면서 경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들을 청자에 대한 그런 의미를 되살리면서 자, 임금님처럼 정성스럽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슴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느끼면서 들어야 되고, 입으로는 들었던 내용을 다시 리액션하고,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다시 리액션하고, 가슴으로 느꼈던 그 마음 상태를 또 리액션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커뮤니케이션의 ABC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또 대화할 것인가. 처음 만날 때 미인 대칭을 통해서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을 하고, 두 번째 브릿지, 대화의 다리를 놓을 때는 공통 부모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또 커스터마이저, 상대방의 어떤 관심사나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기울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대화를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결국은 그 마음속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대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심 기울이기 중요한 부분은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 그리고 즉각적인 비언어적 반응, 편안한 자세.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참 다섯 가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디 시선 마주치기에 있어서 뭐 한쪽 눈 4초, 또 다른 한쪽 눈 4초, 얼굴 전체 4초, 이마 4초, 코 4초, 뭐 턱 4초 이제 이렇게 이제 4초씩 상대방의 얼굴 안에 시선을 머물면서 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백트래킹에 대한 기술인데요. 백트래킹. 백트래킹에 뭐 반복하기, 또 바꾸고 말하기, 요약하기, 그리고 이제 공감하기, 이 기술을 이제 익히면서 우리 이사님이 정말 대화 기술에 있어서 뭐 정말 기본적인 기술이지만은 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전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난 교육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오늘 새롭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담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담할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동의하기 기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상대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면은 A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C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록 반대되는 의견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반대라는 느낌보다는 내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있구나. 나랑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찬성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요약 정리를 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 자, 이야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이제 이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야기가 돌직구형이잖아요. 그죠? 돌직구. 본인 이야기를 빠르게 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빠른 다혈질적인 성격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제 이 요약하기 화법을 조금 더 훈련한다면은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제가 적극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대 의견이나 또는 이제 우리 이사님의 개인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제 요약하기 이걸 좀 많이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 이제 공감은 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감은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입니다. 자,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공감은 심리적으로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자,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이른바 호수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사람을 죽였니? 왜 도둑질을 했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동산 계약하세요. 좀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제안이라든지 옳은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말이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면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입니다. 숨을 못 쉬는 사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 그 내담자한테
숨을 쉴 수 있도록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공감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안경을 벗어야 되고 내 신발을 벗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일단 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는 그 마음처럼 엄마 같은 마음,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 내가 이 내 남자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뭐 저기 다 큰 사람을 아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 말 잘 들리고 있습니까, 이사님? 자, 다시 정리한다면 이제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을 재우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내 남자를 바라볼 때도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오지,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관점으로 또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제 우리는 이제 상담사이자 치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 이해하려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생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왜 교육을 받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아,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문제가 있지? 아, 정말 싫어. 이게 아니죠.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교육 상담 치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그거는 실패하는 거죠. 실패. 그래서 강사, 뭐 교수, 뭐 상담사, 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하고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둘째 상대방의 중거 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거 틀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지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지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사람의 지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지도는 다 틀리죠. 그러니까 지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뭐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뭐 참고 경험 뭐 그 사람의 어떤 비전, 꿈, 희망 뭐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다양한 그 마음의 세계,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중거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지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중거틀 또한 사람들마다 다 틀리죠. 나의 중거틀과 그 사람 중거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나의 중거틀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거틀 속에 들어서 그 상대방의 중거틀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같은 이야기인데 셋째 상대방의 관점을 통해 사물을 바라본다. 이제 그 입장 우리 지각적 입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1차적 입장, 2차적 입장, 뭐 3차적 입장, 또 4차적 입장 뭐 기억이 나실 텐데요. 1차적 입장은 나의 입장이고 2차적 입장은 상대방의 입장, 3차적 입장은 객관적 입장, 4차적 입장은 우리 전체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그 2차적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2차적 입장, 상대방의 관점, 이른바 공감. 자,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가슴으로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네 번째가 쉬워지죠. 네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기분이겠구나.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그 깊은 감정을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 감정을 다섯 번째, 자, 이해한 감정을 서로 나눈다. 자, 나누는데 이제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이런 기분이겠네요. 이런 내용이 돼서 이런 기분이겠군요. 와 같은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감적 경청을 하라 이제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공감적 경청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공감적 경청이 아닌 것을 이미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공감적 경청이 아닌 게 뭐냐면은 들으면서 충고하고 상담하고 응수하고 논박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바꾸고 판단하고 동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공감적 경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버리면 좋은 게 뭐냐면 심판관과 자, 어떤 훈계하는 지시자, 훈계자 역할을 내려놔야 된다. 심판관의 역할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직업적으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또는 뭐 교회 목사나 학교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바로 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막내딸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막내딸이 저를 왜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막내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아빠를 좋아하지?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엄마는 계속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계속 훈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막내딸을 키웠어요. 저는 막내딸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항상 보듬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내딸이 자기 엄마한테는 학교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친구 이야기라든지 공부 이야기라든지 뭐 자기 고민이라든지 전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아빠한테는 모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아빠 오늘 수학 시험 쳤는데 100점 만점에 14점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14점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아빠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우리 딸은 그 이야기를 해요. 아빠 오늘 수학 시험 14점 받았는데 엄마가 이거 알면은 되게 뭐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아빠? 큰일 났어요. 뭐. 그러니까 아빠는 혼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점수가 14점이라는 것조차도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우리 딸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 아빠 생리대 사주죠. 생리대 뭐라더라 자, 대중소중에 뭐 대자를 사야 돼요, 뭐 중자를 사야 돼요,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아빠 오실 때 생리대 사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중2짜리 딸이 아빠한테 뭐 생리대를 사달라,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로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딸은 아빠한테 생리대 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했죠.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한 지가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어쨌든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 쭉 보니까, 저는 우리 딸한테 충고한 적도 없고요. 뭐 상담, 응수, 논박, 해결을 고치고 바꾸고 판단, 동의, 반대, 질문, 뭐 분석하고 단정 짓고 이런 걸 한 적이 저는 없거든요. 이제 딸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의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죠. 어쨌든 이제 우리 딸과 이제 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공감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송강민 총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배우게 된 부분이기도 해요. 송강민 총장님은 저보다 더 오래된 체면 치료사이기도 하고 상담사이기도 한 분인데, 또 교회 목사 생활도 30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동원 박사가
나의 뒤를 이어서 로드랜드의 총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 바라는 게 있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몇 가지 지침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충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술자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한 번도 내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그냥 들어주지, 들어주고 공감해주지, 한 번도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총장님은 언제 뭐 상담을 하고 개인적인 충고나 조언이나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 이제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내 의견을 물을 때만 난 그렇게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나는 상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의견을 이야기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어줄 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한테 큰 교훈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총장님 만난 게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4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제가 충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심지어 이제 우리 그 강의 어떤 뭐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오경수 비사 같은 경우에 제 강의를 잘해요. 뭐 제가 어떤 걸 고쳐야 돼요. 뭐 저한테 이런 의견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이건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묻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상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고를 한다는 것 또는 뭐 어떤 가르친다라는 거, 조언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문제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쉽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건 옳지 않다. 우리가 참 지양해야 된다.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충고를 한다는 것, 뭐 상담한다고, 뭐 응수, 논박, 해결을 고치고 바꾸고 판단, 동의, 반대, 질문, 분수가 다녀지는 거 이건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내용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을 반영하고 그 사람 기분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이 되고요. 2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하고요. 3단계는 짐작한 걸 말로 표현하는데 4단계는 표현할 때 1인칭으로 한다.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공감적인 제 요소에 보면 이렇게 놓죠. 당신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한 그 말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화난 느낌이겠네요. 뭐 좌절된 느낌이겠네요. 흥분된 느낌이겠네요. 슬픈 느낌이겠네요. 짜증스러운 느낌이겠네요. 무시받은 느낌이겠네요. 오해받은 느낌이겠네요. 행복한 느낌이겠네요. 쭉 가서 일찍이식인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 기분 상태를 자 내가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사채업자가 아닌데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느낌이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자살한 우리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당시 약물 복용을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당신을 약물 복용자로 매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두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협박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죽을 만큼 힘든 느낌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 공감적인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요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나 몰래 7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웠어요.
아, 미쳐버리겠어요. 뭐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은 정말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 몰래 이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남편을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이겠네요. 자, 이와 같은 이제 그런 공감력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빙의 치료를 할 때도 같은 원리는 빙의 치료. 사람 몸 안에 이제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 빙의령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빙의령도 사실은 보면 이제 어떤 원망이나 분노나 한스러운 마음 때문에 저 하늘에 이제 광명세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이 땅에 남아서 남의 몸에 들어와 있는 게 빙의인데, 그러면 이제 왜 올라가지 못했어? 왜 남의 몸에 들어왔어? 이렇게 묻다 보면은 뭐 분통이 터졌어, 뭐 억울했어, 또 복수하고 싶어서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해주죠. 얼마나 억울했길래, 얼마나 분통이 터졌길래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자, 얼마나 그 억울하게 죽었길래, 얼마나 분통이 터졌길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막 그 사람의 그 기본 상태를 읊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 명 중에 두 명은 사실은 이제 뭐 태아령, 낙태령에 대한 뭐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뭐 제가 치료하다 보면은 여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래요. 낙태한 경험이 다 대부분 또 있죠. 일단 이제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데, 유산을 하다 보면은 이 태아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이 태아령이 엄마 뱃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빈 명상을 하고 그 태아령에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아령을 저 광명시에 올려보내게 되는데, 그럼 태아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얼마나 원통했으면, 정말 나는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정말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태어나기도 이전에 엄마 뱃속 안에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을까.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엄마 뱃속 안에 있으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좀 엄마도 알아줘요. 이렇게 엄마한테 내 존재를 알리고 싶었어. 엄마한테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고, 엄마한테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우리 아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이 힘들었구나, 아가야. 이제 넌 엄마가 너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너무 이렇게 원통해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아가를 달래는 거야.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아가한테 이제 엄마가 대신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가 여기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30년을 지냈구나. 우리 아가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우리 엄마를 원망했을까. 아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태아령을 달래주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심리 극을 할 때 이제 공감이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엄마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가 이제 마음 좀 풀렸지? 엄마가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니? 이제 엄마를 용서하고 이제는 저 하늘에 광명의 세계로 먼저 올라가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같이 올라와서 또 우리 아가를 만날 거니까 다음에 엄마를 만나면은 엄마가 잘해줄 거야. 엄마가 우리 아가를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줄 거니까 이제는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과 엄마에 대한 한스러운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아가야? 뭐 이렇게 이제 달래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태아령과 이제 공감을 하면서 또 우리가 빙의치료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뭐 일반 대화에도 필요하지만은 심리치료를 할 때, 특히 뭐 빙의치료를 할 때 뭐 이게 참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백트래킹까지 쭉 좀 다뤘고요. 백트랙은 다시 정리한다면은 상대방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면서 다시 반복을 해주거나 바꾸고 말하거나 또는 요약 정리를 하거나 그 기본 상태를 또 공감하면서 다시 표현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입으로 말하면서 듣는 겁니다. 이른바 리액션의 기술, 리액션, 반응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